안녕하세요. 12월 22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 정말 너무 빠르게 가죠. 자, 지금 연말을 여러분들 아무튼 잘 마무리 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뭐 기업은행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업은행을 준비하면서 남은 상반기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이 시기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씩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목표가 생겨서 지금 매식경을 제가 지금 며칠째 하고 있죠? 연속으로? 모르겠네요. 저도 한 세 달이 지금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이 매식경을 해야지 뭔가 이제 루틴이 적용되게끔 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과 같이 100% 만족한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도 그렇고 뭐 어떤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잘 캐치해서 그 부분들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기사는 뭘 볼까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댓글 많이 이제 남겨주면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좀 힘이 나요. 왜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매식경을 빠뜨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생존 키워드 된 ESG. 제가 ESG 최근에 조금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비단 금융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이 ESG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ESG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적 좋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세요. 이러한 것이 지금 모토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 ESG가 뭐냐? 환경사회 지배구조.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ESG를 몰랐다면 여기에서 오늘 하나 알고 가면 됐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ESG라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에 지금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뭐예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왜?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도입되고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ESG는 하나의 트렌드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서 기업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뭐 큰 기업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ESG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사업을 여러분들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사업을 키워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기업이 존재하는 것들은 고객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익이 되면서 사회에 환원이 되고 또 사회적 어떠한 일정의 책임까지 한다면 고객들도 좋아하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순선한 구조가 돼서 그 기업을 또 한 번 더 찾게 하는 그러한 이런 루틴 패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ES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중요하다. 그래서 ESG 평가가 뭐냐?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각 기업에서 고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0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 자금은 이렇게 돌파했고 작년 ETF 기준으로 훌쩍 넘었다. 그래서 중요성이 아무튼 더 커지고 있다. 자, 7조 달러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어디예요? 블랙록. 블랙록의 운용 기조는 이러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하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빗대서 이 ESG에 대한 중요성을 내세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국민연금도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50% 투자하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자금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이 ESG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고 또 뭐예요? 이에 따라서 굵직굵직한 기업들 삼성물산, SK도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기업들은 다 지금 이 ESG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ESG 펀드도 높은 성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권을 지금 쓴다. 그러면 ESG 펀드에 대한 관심도 갖추면 좋겠죠. 왜?
펀드를 통해서 ESG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금융권 취준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ESG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금융권에서도 ESG 펀드를 만들겠죠. 만들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또 하나 2021년에 금융권 이슈로서 중요한 키워드가 ESG가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국민연금도 관심이 있고 아까 최대 자산운용사인 그 블랙록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 시중은행장 분들께서도 이 ESG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게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 금융권 금융권과 일반 기업이 방향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지금 ESG라는 키워드로 일반 기업과 금융권 똑같은 방향성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보면 각 사업별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별로 약간 그 사업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업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업에서 손익을 내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당연히 구조에 따른 것들은 우리가 뭐 어느 기업을 지원하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면 이런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 ESG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 익숙한 10대 통장을 왜 은행 가서 만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래요? 음.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MZ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10대들한테는 지금 왜 통장 은행 가서 만들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왜 통장은 은행 가서 만들어요? 단순한 질문이 요즘 애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 10월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몰랐네요. 카벤과 미니가 한 달 만에 50만 계좌를 돌파했대요. 와, 특별한 할인 혜택도 없고 잔액 한도도 50만 원으로 적은데 와, 이렇게 많이 지금 발급이 됐다는 거예요. 신분증 없으면 안 돼? 단순 질문이 전사적 프로젝트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확인이 여러분 필수죠 지금. 근데 비대면 계좌 개설도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야 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은 직접 하기 힘들대요. 그쵸, 맞죠? 근데 윤 매니저는 2016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처남이 용돈을 현금으로 받더라고 했다. 이런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신분증 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 지급 수단이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네요.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아무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 미니에 대한 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은행이 갖고 있던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생각들 10대 애들은 솔직히 관심 안 갖잖아요. 왜? 지금 10대들은 대부분 그 부모님 세대가 40대 좀 50대 이러한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거나 금융권 방문하면 10대한테 뭘 가입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부모들을 공략한다고요. 영업을 할 때, 세일즈를 할 때. 그래서 예전에는 마인드가 10대가 돈 되는 은행 고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당연히 10대에 대한 마케팅 안 하죠. 그 엄마나 아빠를 겨냥한 마케팅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고 이 SNS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10대들이 다 지금 뭐 댓글 달고 거기에 뭐 매식경을 지금 10대들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취업 컨텐츠나 아니면 뭐 특수적으로 하는 거 빼놓고서는 뭐 게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케팅에서 10대들을 빼놓고 하는 건 상당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을 가건 증권사를 가건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을 가건 편의점 유통업계에 가건 다 10대들이 먹는 게 또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대를 겨냥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답을 다 드리는 건 그렇고, 자, 10대들을 위해서 현재 은행이 하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이런 게 하나의 팁이에요. 그러면 10대들을 향한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10대들을 향한 이벤트가 은행별로 어떻게 있는가, 증권회사별로 어떻게 있는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10대를 좀 더 유입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주거래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고, 이러한 것들이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은행의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또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맨날 다 얘기하는 뭐 중소기업은행은 IBK 창공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뽑아낼 수 있는 힘은 뭐다? 이러한 것들을 그냥 허투루 읽지 않고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조금 더 해보고 그런 것들.
자, 킬러 기능은 모바일로 한 번에 직접. 아무튼 뭐 이렇게 했대요. 카카오뱅크 미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카카오뱅크 그 미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저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 여러분 들어가 보고 댓글 한번 남겨줘 봐요. 일반 시중은행 대비 10대 모 대비해서 어떤 면이 좋더라.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할 때 쓸 무기라는 거예요. 왜?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카뱅에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쫙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이게 왜 기업 분석이에요? 아, 카카오뱅크랑 지금 일반 시중은행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솔직히 상대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여기를 따라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업, 카뱅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됐냐.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시중은행, 시중증권사는 뭐가 다를까?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살아있는 공부다. 세 번째, 신용대출 연장하려면 20% 갚아라. 은행 요구에 당혹한다. 아, 이거 지금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계속 대출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한동안 쉬었죠. 그런데 대출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힘들어하는 서민들도 많고요. 아무튼 이슈들이 많아요. 한번 볼게요.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낸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만기 연장을 위해서 지점에 방문했다가 곤란한 처지가 됐다. 자, 여러분, 대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용대출은 나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거예요. 담보가 있는 대출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내가 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돈을 준다. 그럼 담보가 있는 게 대출이 많이 나갈 거예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용으로 나의 직업이나 이제 소득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많이 나갈 거예요? 당연히 담보대출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신용대출에 대한 이슈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신용대출을 1억 원 받았었는데 이게 거의 만기 전에 이제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은행에서 알려주거든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예전에는 그냥 전화로 유선으로 그냥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중은행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지. 왜? 계속 얘기했지만 금융당국에서 쪼이고 있다니까. 왜?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으니까. 자, 그래서 곤란한 처지가 됐대요. 뭐냐? 은행에서 연장을 하려면 대출액이 20%를 상환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출액이 20%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억을 빌렸다. 그럼 2천만 원 상환하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상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건 뭐다? 은행은 입장은 나는 별로 대출해주고 싶지 않아해요. 은행이 지금 현재 입장은. 그런데 지금 12월이 아니고 이렇게 규제 시즌이 아니면 이 대출액 상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뭐다? 대출을 되도록 안 해주려고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원금 20%를 갚더라도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다. 1년 동안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없는데 일부를 갚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 당황스럽죠. 왜? 여지껏 그러지 않았으니까. 당장 2천만 원 마련할 길이 없어서 어디 알아봐야 돼요? 이금융권.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계속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살면서 대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출이 1금융권만 있는 게 아니라 2금융권도 있고 뭐 우리가 그 2금융권 외쪽으로도 있는데 대출만 잘 알아도 굉장히 자금을 풀어내는데 유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투자를 잘하고 뭐 돈을 불리고 그런 것도 좋아지 뭐 좋지만 돈을 불리는데 레버리지 효과를 내기 위해선 대출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정말 필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부동산 그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서 LTV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은 한도로 막았죠. 그렇죠? 그리고 B2나 영끌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1금융권에서 대출 쪼였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 40대 직장인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억 받았는데 2천만 원을 내래. 없어. 그럼 돈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금융권을 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 이 40대 직장인이잖아.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직장인은 월급이 뻔해요. 그쵸? 그런데 내야 될 이자가 훨씬 더 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서민들이 이러한 생활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아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 전화해 드린 얘기가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와 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양방향으로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처럼 은행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쓰다가 내입 조건을 제시받는 금융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네입이란 뭐예요? 요거 하나 알아두면 좋죠.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먼저 낸다. 그게 네입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조건으로 대출금의 5에서 20%를 갚게 하는 관행.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이면 2천 갚어 이거예요. 신용대출을 조이려는 금융당국 조치 이후 제가 지금 이 얘기 설명한 게 이제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조치 이후 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은행원의 설명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신용대출 억지를 주문하면서 신용대출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정부는 신용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주택 등 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해서 DSR 규제를 도입했다.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건 신규 대출과 새로 대출 약정 맺는 일부 대환대출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은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까다로워졌다고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내년 한 6개월만 한번 지나서 보세요. 이 대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경제랑 이제 금융은 여러분들이 뭐 거시경제도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한번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융권 취업 뭐 다 좋지만 일반 기업 취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뭐 투자도 해도 좋고 신용대출 뭐 신용대출이 어려우면 부모님이 분명 신용대출 받는 분 계신다는 거죠. 그럼 그러한 것에 있어서 내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다. 이게 지금 특히 또 12월이라서 그래요. 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또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신해야 돼요. KPI가 다 있어요. 그럼 신용대출 맞춰야 될 거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맞추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전에 되면은 대선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라든가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규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러한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항목들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주목하고 항상 있어야지 조금은 내가 유리하게 조금 더 삶을 살 수 있다. 아무쪼록 오늘 3개 읽었는데 오늘 조금 제가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네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 제가 잘못 올렸죠. 오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